오늘은 올해 상반기를 점검하고 하반기를 예측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지난 3월 SVB 사태 이후에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었죠. 최근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갈수록 악화되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계감과 우려감도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리스크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그 방송 제목이 예. 방송 제목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미치는 효과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예. 오늘 도시 죽음의 고리다 하는 표현은 제가 그 표현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그 예일대의 로버트 실로와 함께 굉장히 그 컬럼비아의 양대 부동산 관련해서 재정 관련해서 굉장히 학자이신 컬럼비아 대학원의 그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최근에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그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시청자분한테 그냥 비춰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최근에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토업에서도 부동산 PF 관련된 대출을 좀 신중히 해달라 하는 그런 점을 일면 토업으로 하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그런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항상 방송할 때 심리적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만큼 시청자분도 너무 이렇게 유튜브에 자극적인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이 방송을 통해서 하반기가 진입하기 전에 한 20일 전서부터 향후 증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그동안 상반기 오른 종목은 이렇게 차익을 좀 실현해 줍사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고해 드렸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오늘 미국은 전형적으로 차익 실현의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단초가 됐던 것이 우리 이현 캐서께서 자세하게 전해 주셨습니다는 6월에 대표적으로 경기 후행 지표인 고용지표 호조세, 아까 쇼크라고 표현했었죠. 예. 고용시장에서는 그 자체가 서프라이즈인데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쇼크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가의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했다. 내용은 뭐 저 아실 겁니다. 가장 했던 것이 6월 고용 신규 창출 건수가 월가 예상치 22만보다 2배 이상 높아서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이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것이 국채시장에 반응해서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이하의 단기 금리는 모두 5%대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3대 지수의 그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면서 오늘 3대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 스퀴즈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이제 에코프로가 장중한테 98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가는 모습인데요. 공매도 관련해서 숏 스퀴즈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름휴가철에 개인 투자가들이 포지션이 스퀘어 포지션, 오버솔드 포지션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이런 포지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장이 그만큼 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름휴가철 비교적 미국은 장기죠. 예. 학생들의 여름휴가철이 장기에 맞춰서 가정도 이렇게 부모들이 같이 맞춰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장기 휴가를 가는데요. 장기 3개월 후, 뭐 우리 홍 앵커도 예. 지금 뭐 전문가들조차도 향후 경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데 일반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내 개인의 생각대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롱 포지션. 경기가 나빠지니까 숏 포지션. 그 오버솔드 포지션. 이렇게 질 것이냐. 누구든 자신이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차익 실현해서 포지션,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사실 스퀘어라든가 오버솔드 포지션으로 이렇게 지는 게 낫겠다 하는 측면에서 주식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일부 사람들이 본격적인 증시가 조정이다. 예. 이런 측면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기가 아주 침체된다든가 이런 쪽에서 향후에 아주 증시 앞날이 불투명해서 본격적인 조정이다. 뭐 어제도 뭐 주가가 조금 떨어지니까 본격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하루 모습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시각이 있는데요. 예. 이건 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도 에코프로 요즘 에코프로의 주가가 중계 2차 전지 대비해서 한국의 코리아 2차 전지가 좀 나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기관들이 공매도를 이렇게 쳤는데요. 예. 사실 개인들이 이 에코프로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의 부분에 대한 사실 이 부분을 내어줘야죠. 예. 여기에 이제 소스 퀴즈 이렇게 매수 물량이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어제 나가면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는 장중에는 98만 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국 PD께서 보여주죠. 3% 이상 상승할 때도 있으면서 중국의 이렇게 2차 전지는 올라가고 한국의 2차 전지는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공매도 친 기관들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반기를 점검하고 하반기를 예측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네. 상반기 중에 부동산 시장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시장 상반기에 우여곡절 많았죠. 예. 그래서 그 휴유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이 상업용 부동산이 도시 죽음의 고리가 될 것이다. 또 한국경제 일면 토업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이 증가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관련해서 대출선을 억제한다 하는 이런 공교롭게도 그런 쪽의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의 뉴노멀 현상인 분절의 현상, 프래그멘테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그 코로나가 끝나면 예. 과거 정상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면 저금리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호황을 빌 것이다. 예. 이런 각도에서 안약에 대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이나 일부 금융사들도 경쟁적으로 세계 글로벌 부동산에 대해서 마치 대체 투자가 갈 길이다 해서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후에 어렵게 됐던 항목이 자 코로나 이전으로 끝나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한 각도로 이렇게 봤는데요. 실제로 코로나를 맞으면서 종전의 관점에서 시계열상의 재료가 맞지 않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차트라든가 기존의 상식이라든가 기존의 이론이 맞지 않는 코로나 뉴노멀 현상이 바로 프래그멘테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한번 지적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분절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추세가 코로나 이전에는 글로벌 추세가 상당히 진전됐는데 사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진 않죠. 지금 세계가 아우타키적 구조로서 자급자족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앨런 장관이 방중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여기서 빅딜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빈손으로 올 것이냐 갈림길에 놓였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중개 태도를 볼 때는 빈손으로 올 가능성도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미중 간 마찰이 쉽게 해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글로벌 추세에서 자 정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글로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슬로우 글로벌라이제이션 내지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해서 탈세계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글로벌에서 연결된 구조가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해야 된다. 이런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크게 보면 과거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은 같이 갔거든요. 예. 도심에 뭐 상업용 부동산이 좋으면 도심에 사람이 인구가 밀려들게 되고 인구가 밀려들면 주거용 부동산도 같이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것이 분절해되고 있다. 분절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도심 그동안 슈퍼리치들 그다음에 대형 금융사들은 뭐냐? 결국 도심에 상업용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게 가격이 올라가면 왜냐하면 집중화 현상 때문에 예. 상업용 가격이 올라가고 주거 사니까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게 대체로 돈 있는 사람들이죠. 또 대형 금융사들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붕괴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리치 리세션 한번 그 홍익과도 하셨어요. 리치 리세션. 자 초부자일수록 오히려 사실 과거에 자산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 향후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자 상업용 부동산이 떨어져. 그러면 뭐냐? 그분들이야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는 기대 수준 대비해서 너무 이렇게 자기가 궁색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덜 쓰게 되죠. 덜 쓰게 되면 하늘로 경기가 침체가 되고 트리클 다운 이펙트 깔때기 오기 때문에 밑에 사람 더 어렵게 되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써줘야 밑에 사람 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아주 초부유층일수록 이렇게
리치 리세션 하니까 안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엔타이 트리클 다운 이펙트 때문에 밑에 사람 더 어려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리치 리세션과 관련돼서 부자일수록 체계 환경가 더 악화되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이런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새마을 문제, 금고 문제라든가 특히 증권사들이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정상 직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팬데믹에 의해서 CGV에서 홍행커도 안 갔는데요. 예. 자, 정상으로 돌아간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CGV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CGV에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자, 그때 당시 올라가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전환사채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아주 이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데 CGV 누가 갑니까 요새? 2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까? 그러다 집에서 보니까 보죠, 뭐. 집에서 예. 보죠. 그러다 보니까 CJ, CGV 관련돼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그런 것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그대로 앉게 되는. 그래서 국내 금융사들 2분기 수익 실적이 굉장히 실적들이 안 좋아지는 것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확실히 리스크가 큰 것 같은데요. 상업용 부동산이 무엇보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동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터질 겁니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상업용의 공실률 문제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미국만이냐? 전 세계에서 도시밀수록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한국의 금융사, 증권사들이 많이 가지는 게 홍콩 비즈니스 랜드마크 청공센터죠. 예. 이게 공실률이 공식적인 통계는 25%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공실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잠정직결로는 30%가 넘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공센터라는 거 아시겠습니다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IB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홍콩의 상업용의 랜드마크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시아의 사실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상징성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시아만 그러냐? 지금 런던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브렉시트 후폭풍으로 해서 공실률이 40% 정도 육박하는 사이고요. 지금 시드니라든가 파리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상해라든가 푸동 같은 세계 주요 도시의 공실률이 급상승한다.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사실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해 주신 상업용 부동산이 이 도시의 죽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사실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대학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아주 우리가 부동산 관련돼서는 예일대에 사실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을 할 때 홍행커께서도 케이스 실러 지수 이렇게 얘기해서 로버트 실러의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경알터스 미국 학교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콜롬비아 대학의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자막을 보고 좀 시청자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니우 에브루후, 유세판 니우 에르구 이렇게 해서 제가 발음이 좀 정확지 않더라도 자막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최근에 얼반 뉴 루프라는 우리나라 말로면 도시 죽음의 고리가 상업용 건물이다.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게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도시 죽음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그러면 자 도시 죽음의 고리는 어떤 형태일까 하는 측면에서 같이 정연국 비당 세 가지 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1차 확산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금리, 그다음에 코로나에서 원격 근무. 그러니까 그동안 집중됐던 도시의 그 상업용 부동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방의 재정 수요가 도시의 재정 세수가 부족하죠. 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세수에 의해서 약 60%를 세입을 충당했었는데요. 이게 떨어지면 세수가 부족하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 서비스라든가 교육과 문화 같은 이런 문화의 그 행정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세금을 인상하든가 아니면 사실 공공 서비스를 줄이든가. 그럼 도시의 기능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도시에 이탈되죠. 사람들이 3차 거리가 도시에 이탈된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더 추락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시률이 20%고 가격이 25% 떨어졌으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1차 고리다. 앞으로 뭐냐? 진전되는 상황에서 2차 고리, 3차 고리가 된다. 궁극적으로 보면 저런 형태가 될 때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역자산 효과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컬럼비아에게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로버트 실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 시장 한때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끼리 경쟁할 정도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 이전에는 대체 투자에서 얼만큼 세계 부동산을 강조했습니까? 예. 세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금융의 인류 금융사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그 투자만 하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이후에 저렇게 실적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왜 투자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딴 사람들은 소매금융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마치 세계 부동산 투자했던 나중에 어떻게 된 걸 봐고 이렇게 실적을 업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때 이렇게 유행했던 이런 대목인데요.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완전히 그 세계 부동산 환경이 변했죠. 예. 변한 데에는 일단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출구 전략하니까 금리가 높아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금리 체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대출해, 투자해 했던 이런 저금리와 대출 간의 사실 그 고리를 이용해서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특히 도심일수록 도시 집중화 현상과 함께 얘기를 했던 관행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금리, 그다음에 고임금, 고환율 이런 거로 인해서 예. 전 세계가 디지털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거리를 축소시켜 놨으니까 지금의 디지털로 하면 온라인상이라든가 디지털상에서는 뉴욕이 필요합니까? 저기 벌몬트에 제가 가까운 벌몬트에 그 시골 도시에 가서도 근무하기는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의 그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에 오지 마십사. 여름 휴가철에 저기 거제에 당신네들 만들어놓은 거기서도 바다를 보면서 하는 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금도 높고 각종 비용이 높은 도심을 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디지털 환경에서 전 세계로 레벨 플레이닝 필드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과거에 이렇게 영화를 겪었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전부요. 그 다음에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많이 변하죠. 올해도 오늘도 폭염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주거 환경, 상업용 부동산의 부동산 투자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은 잠시 후에 제가 R스타, 그 다음에 R스타, 더블스타 금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대출선이 막힘에 따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이전에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다 해서 고객 자산을 넣었던 것이 지금 금융상품의 부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 예. 기관을 운영했던 사람들도 기관 투자도 부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여기 상업 대체 투자에서 선두격을 이뤘던 렉선, 핑코, 브룩필드, 워터브리지 캐피털,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캐퍼스라든가 캐스퍼스 같은 이런 것이 이제 상업용 대출 금리 이전에 예. 이렇게 여기 대체 투자에서 사실 투자했던 것이 이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더 상황이 악화다 보니까 이런 기관의 부실 문제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도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계 부동산을 투자했던 리치 상품들 수익률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이렇게 맡고 있는 이렇게 주연 그 대표께서도 이 퇴직연금에 리치 상품을 넣었더니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또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그 2개월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된 ETF 3% 퇴직연금을 하는 상태에서 다 복구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 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00인데 지금은 5,70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회복되던
그런 것이 이제 증권의 경제방송의 대표이신 감각이시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융상품이라든가 리츠 상품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렇게 고객의 자산을 이런 환경에 맞춰서 빨리 변화시켜나느냐? 변화시키지 못했죠. 그다음이니까 리츠 상품을 담은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고객이 어렵게 건들 때도 이게 수익이 악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상품의 부실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걸 조금 뒤쪽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예. R스타 금리, R스타 금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R스타 금리는 실물 경제, 인프레를 잡기 위해서 사실 거시 경제에 균형이 되는 금리 수준이다. 실물 경제 중립금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R스타 금리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금리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물가를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R스타 금리가 올라간다. 근데 지금 금융 시스템을 기여하는 R스타 금리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5.2%인데 소비자 물가 4%면 이미 뭐냐? 이미 R스타 금리가 적정선을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쪽인데. 자, 하반기에도 실물 경제만 생각해서 굉장히 금리를 두 차례 올린다. R스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R스타 금리의 금융 시스템 안정을 기여하는 금리보다 월등히 높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PF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어려운데 풀어줘야 되지 않았냐. 근데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R스타 실물 경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시스템이 불안 문제가 더 크게 되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선을 줄여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는 지금 금융 PF 문제 가뜩이 심한데 왜 금융당국에서는 시장 현실을 모르고 왜 이렇게 대출선을 억제하느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정확하게 보는 거죠. 예.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인플레 안정에서 두 차례 온다 그러면 저 R스타 금리, 실물 경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안정을 기여하는 금리보다 괴리가 더 심해지죠. 그러면 금리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그 리스크 부분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예. 우리 금융당국의 지금 한국 경제 일면의 터업에 실린 그거는 금융당국이 사실 정책을 띄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다. 이게 결국 향후에 미국이 뭐냐 이게 실물 경제만 생각해서 이렇게 페드가 금리를 두 차례 정도 더 올린다 하면 금리 시스템을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금리보다 더 높아졌는데 자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는 실물 경제 금리를 더 올린다 하면 이 고리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잭슨 홀 미팅에서 아주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물 경제 안정을 기여하는 R스타 금리, 금융 시스템을 안정을 기여하는 R스타 금리, 더블스타 금리 요걸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과거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 간대인데요.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가 돼서 세계 그 부동산 시장은 지금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 되어서 부분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건 뭐 홍행국께서 미국의 주택,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집값은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도 서울에 이렇게 보면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상승세를 보여서 하반기에 이렇게 추세를 저리 잡을 것이냐. 그리고 도쿄의 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예. 이런 과정에서 다행히 분절의 현상에서 상업용 부동산 침체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사실 살아날 기미를 보여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일부 이제는 이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산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있는 지역에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주거용 부동산이 추세적으로 상승에 정착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하반기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놀이될 수 있는 소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환경이 누구나 더 이렇게 확산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증시적 상황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산업적인 신산업적인 키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인공지능 윤리성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막 태어나는 그린슛인데요. 윤리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어서 옐로우 위즈가 될 거로 보는 시각보다는 이것이 앞으로는 더 이렇게 각 인공지능 활용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면서
굉장히 꽃을 필 것이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마케팅으로 소셜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4세대의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각도로 본다면 더 지리적으로 도심에 집중시켜야 될 요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사실 그 분절의 현상에서 사동적 부동산에 대한 안달에 대해서는 컬럼비아계 대학의 교수가 오죽했으면 당신도 학자인데 당신도 얼반 이렇게 눈 루프라는 아주 새로운 용어를 만들으셨을까 하는 이 대목을 아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자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의 포지션 변경은 다른 투자 유망 수단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그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환경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코로나 이전에 이게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견디십시오.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